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역사 스타파의 박상욱의 순서입니다. 이게 오늘은 이제 번외편이에요. 그래서 저번에 이어서 오늘은 플라자 합의와 영국 파운드 공격이 이제 주제입니다. 이제 뭐냐면 이제 국제 수지가 악화되면서 무담보로 외화를 인출할 수 있는 권리, 저번에 얘기했지 SDR. 그 국제결제 통화로 이제 통화를 썼는데, 대신 그거는 이제 실제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데는 사용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 미국이 이제 유럽의 국가들한테 이제 자국 화폐에 대한 평가 절상을 요구하면서 유럽 국가들하고 이제 이 브리튼 우주 체제가 붕괴되는 얘기를 했었죠. 어쨌든 그러다가 이제 1971년에 닉슨은 달러의 금태한 의무를 중단하면서 이제 해외 상품에 대한 10% 부가세를 이제 징수 조치를 해버려요. 그렇게 해서 유럽 국가들은 달러 화폐 평가 절상을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의 10% 수입 부가세를 폐지해주기에 이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1976년에 각국의 환율 제도에 재량권을 부여하는 변동 환율제가 이때 이제 도입됩니다. 그래서 이걸 일명 킹스턴 체제라고 합니다. 변동 환율, 각국이 이제까지는 고정 환율이었는데, 그럼 이제 그러면 이제 각국의 환율이 금에 고정돼 있었는데, 이제 이게 환율 제도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국제화폐가 이제 다원화로 보이지만, 실은 환율이 시장의 공급과 수요의 법칙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자유자재로 변동하는 환율을 경제가 이제 조종하는 약간 효과도 있고, 대신 그 변동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이제 금융위기 같은 이제 경제 위기를 이제 겪어야 됩니다. 이제 그런 이제 약간 안 좋은 부작용이 있어요. 어쨌든 1980년대에 이제 레이건이 당선되면서 이제 한 게 이제 금융 완화 정책. 즉 이때까지는 이제 금융이 강화됐었거든요. 이제 JP 모건 때 해가지고 2차 세계전 전에 그 대공황 때문에 그 안 좋았던 자유방임사태 해가지고 그 규제를 다 강화시키고 있는 거를 잠깐 풀어주는 시기가 옵니다. 예. 그래서 금융이 이때 이제 호황을 이제 이루죠. 그러면서 이제 감세 정책도 있었고 공공복지 비용과 재정 예산 감축, 그다음 정부 관리 규제가 축소가 돼요. 예. 그래서 거기 이제 해외 자금과 상품을 이용해서 미국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이제 정책인 거죠. 근데 대신 이제 미국의 이제 적자는 이제 2천억 달러로 늘어나고, 그걸 이제 해외 투자로 신사업을 활성화시켜가지고 그걸 메꿉니다 또. 어쨌든 다 메꾸는 건 아니고 이제 시간을 버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고금리하고 달러 강세 정책이 환율을 지속적으로 상승시켜서 외환 유입을 유지할 수 있는 걸로 했던 거예요. 어쨌든 이때 하여튼 6%의 고성장을 이루면서 이제 최고 성장률을 기록을 합니다. 하여튼 레이건 때 성장을 많이 해요. 그리고 통화 패착률도 이제 줄어들어가지고 이제 4%가 안 되고요. 그래서 미국의 산업 구조가 자동차, 석유화학, 기계에서 이제 신소재, 바이오, 이제 이런 레이저, 항공 우주 쪽으로 이제 재편됩니다. 일종의 IT 버블 전 단계를 이제 이 사람이 만들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미국인들은 이때 당시 소비를 많이 하면서 부채가 늘어나요. 빚을 내면서 이제 저축률도 안 하고 이제 신용카드 부채도 급증하고 이래요 이때. 그래서 글로벌 금융 위기는 레이건이 씨앗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간을 벌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그리고 부시 부자가 이제 등치를 키운 거죠. 그러다가 이제 터지면서 오바마가 이제 그 뒤처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세계 이제 일본도 있고 독일도 있고 그 이제 각국의 이제 버블들이 이제 발생하면서 이제 미국이 플라자 합의를 하게 이르죠. 그래서 독일하고 프랑스는 피해가 적었는데 이 85년대 플라자 합의를 맺으면서 일본은 이제 불황이 오게 되는지 싸게 트는 거죠. 참 아쉬운 거죠. 그러니까 영국과 프랑스 달러 가치 하락에 대한 영향을 어느 정도 국가 정책으로 잘 막아냈는데 이제 일본만 막아내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미국이 경기 침체가 지속될 경우 불황의 늪으로 빠지면서 글로벌 경제에 이제 같이 위기도 같이 오면서 일본은 내부적으로 이제 헤이세이 불황이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정책을 잘못한 게 옛날에 주식 과부성 이 부동산에 이제 투자를 너무 호황을 해줘가지고 이게 여기서 이제 부동산 바버블이 이제 세 배나 이제 빠지는 이제 일종의 거품이 빠지면서 또 거기다 금융회사 비리도 많았어요. 그 당시 뭐 억울하다고 그러는데 금융회사가 말도 안 되게 비리가 많았어요. 일본이. 그래서 그것도 같이 빠지면서 이제 GDP 총액이 원래는 세계 1위였어. 저기 한 미국 다음이었어요. 전 세계 13%가 4%대였다가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빠지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유동성 이상 과열로 인해서 이제 잃어버린 30년의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IT 쪽에 신사업을 투자했어야 되는데 일본은 그러지를 않았어요. IT 쪽에 신사업을 투자를 게을리한 것도 있었고 해가지고 결국은 관료주의와 겹쳐서 이제 무너지게 됩니다. 그다음 이제 조지 소로스라는 애가 나오는데 얘가 이제 헝가리에서 태어난 이제 유대계 헤지펀드 대부로 불리는 사람인데 얘가 이제 하나 예측 불가능하다 금융은. 그래서 경제학의 모래 위에 세워진 누각에 불과한 이 금융 경제는 어느 누구든 맞힐 수가 없고 그 오류를 잡아내는 데 있어서의 일종의 양자 금융학에 대한 얘기를 얘가 이때 꺼냅니다. 맞히는 놈이 이상하다 이거지. 사실상 불가능한 거를 어떻게 근접해서 맞히는 게 원래는 맞는 거다. 이거는 수치화 시킬 수 있는 공식은 없다. 라고 이제 주장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미국에 이제 펀드 매니저 활동하다가 거기서 돈을 벌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자기 자금하고 모아서 퀀텀 펀드를 세워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영국의 이제 파운드를 공격을 하게 되는 이제 계획을 세웁니다. 그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이제 그 마르크하를 주축으로 해서 준고정 환율제를 이제 12개국이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아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 92년에 마스트리히트 조약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대신 조건이 좀 웃겨요. 상하 6% 변동 폭에서만 움직이게 되고 벗어나면은 중앙은행이 환율을 개입하는 시스템이었는데 이게 단점은 각국의 경제 성장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면 되거든요. 근데 이때 영국이 갑자기 경기 침체가 와가지고 다른 나라는 안 왔는데 얘네만 경기 침체가 와서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데 이걸 못 해가지고 얘네만 단행을 해요. 깨진 거죠. 그 해양국들의 마르크를 다 사는데 거꾸로 이 파운드를 이제 팔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 투기꾼들이. 근데 이때 소로스가 영국 파운드 통화가 아예 퇴출될 거라고 예상을 해서 대량의 파운드를 대출받아서 이걸 마르크화로 바꿔요. 그래서 파운드 가치가 인하될 경우 이제 파운드화로 대출을 갚고 중간 차익을 챙기는 이제 속셈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아마 그때 파운드 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져서 오히려 두 번이나 금리 인상을 영국 정부가 하게 되면서 거기서 이제 돈을 조지소로서 10억 달러를 법니다. 얘가 10억 달러를 번 사이에 영국은 80억 달러를 손해를 봐요. 이게 웃긴 거죠. 괜히 12개국 그거 가입을 해가지고 하다가 영국만 경기 침체가 한번 와가지고 한번 된통 당하게 됩니다. 예. 아세안 위기도 같이 얘기하겠습니다. 그냥 오늘은 그냥 다음 주 하려고 하는데 시간상 아세안 위기까지 그냥 하겠습니다. 아세안도 원래는 1960년대 생겼다가 1980년대까지 7% 고성장하다가 이 필리핀하고 인도네시아하고 태국, 말레이시아가 이제 이 동남아 경제 모델이 이 부동산을 너무 유입하는 호황 위주로 해가지고 초기 중국 부동산하고 비슷합니다. 이게 소수 정치 권력자들하고 이 우리나라 말하면은 상위 몇 퍼센트 강남 아줌마들 투기로 이제 부를 약탈하고 하다가 이제 무너지게 됩니다. 근데 그냥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그 뒷면에는 분식회계하고 부정부패, 정경유착, 관리부실이 다 맞물리면서 이 해외 유동성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이제 외환 위기가 오면서 여기서도 조지 소로스가 또 태국 바트화를 투매를 해가지고 똑같이 위기를 이제 불러오게 합니다. 그래서 이때 아주 태국이 난리 났었죠. 아주 누가 조지 소로스 암살한다, 죽인다 뭐 이 얘기도 나왔었는데 국부가 이때 많이 유출이 되고
이제 IMF에 이제 저기 요청하게 되죠. 그럼 우리나라도 이제 방만하게 운영하다가 이제 김영삼 때 왔죠. 우리나라도 왜 IMF가 위기가 와서 정경 유착과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부정부패하고 회계 부실이 이어지는 거예요. 똑같아요. 단지 쟤네들보다 이제 경제 방식이 패턴이 좀 다른 것 뿐이었지. 어쨌든 이렇게 됐고 이제 이때 미국은 이제 실리콘에 이제 거대한 이제 투자를 해서 2,500억 달러나 되는 이제 그런 IT를 만드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되고 그 당시 중국 GDP 4분의 1이나 됐습니다. 이 실리콘밸리가 그러니까 엄청난 세계의 흐름을 바꾸게 되는 이제 저게 된 거죠. 그 당시에 기술자 박사가 한 60%고 나머지 다 엔지니어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과학기술 산업의 융자를 위해서 탄생한 게 뭐겠습니까? 나스닥 시장이 이제 주가가 오른 게 바로 이 실리콘밸리의 팽창. 그래서 무려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이제 5천 포인트나 아마 돌파를 하게 된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상장하는 기업들도 늘어나게 돼가지고 이게 미국은 엄청나게 이제 IT 쪽에 이제 나스닥과 이제 기술업들이 상장하는데 이제 아시아하고 이제 영국만 이제 좀 손해를 보고 후퇴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유럽도 뭐 이제 22은행이 창설하게 되고 이제 코소보 공소로 유로화가 폭락을 가져가고 시장이 불안해지기도 했지만 다시 9.11 테러가 일어나면서 2001년 9.11 테러에서 유로화 가치가 다시 올라가요. 30% 이상이 상승하고 다시 통화 팽창을 억제하고 외자 위입을 유도할 수 있으면서 유럽이 다시 경제가 발전이 됩니다. 안 그러면 또 위기가 왔었을 텐데 그 9.11 테러가 도와준 거예요. 유럽은 원래 좀 상실했었거든요, 성장이. 근데 이제 이걸로 인해서 유럽이 이제 미국을 따라가게 됩니다. 참 이게 웃기죠. 예.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도 이제 IMF 때 일본보다 많이 투자했기 때문에 IT가 지금 그나마 그래도 조금 버티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메모리를 좀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빨리 시스템 반도체하고 이런 새로운 신사업으로 빨리 전환을 하긴 했는데 좀 늦었죠.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앞당겼어야 되는 건데 일부 대기업들이 빨리 하지 못하는 바람으로 이제 좀 우리나라도 지금 어떻게 보면 트렌드 섹터가 2차 전지 하나밖에 없는 사실상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고래등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얘기하면 안 되고 우리 새우등 안에 대기업들이 투자를 빨리 못한 거에 대한 스스로의 후퇴였다라고도 봐야 됩니다. 자업자득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까지 이제 얘기를 했고 이제 다음 주가 이제 끝납니다. 이 금융으로 본 세계사가 이제 다음 주에는 경제 학파에 대한 얘기 좀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할 걸로 이제 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자 경제 역사 스타파의 박상욱의 쓴소리였습니다.